입주권 상태에서 증여를 하게 된다면은 증여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한데, 일반 거래가액에서 지인 간의 증여라든지 자식과 부모 간의 증여 상태에서 매매가가 10억 정도였다 하면은 한 80%? 그럼 8억 정도까지는 증여세 신고를 해도 좀 안전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맞나요? 증여를 하실 때 재산 평가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압구정 수달입니다. 국제세무법인 허성호 세무사님과 함께 입주권 상태일 때 증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조금은 있어야 되는 단계이긴 하지만 현재 조합 설립 인가, 그 후에 사업 시행 인가, 이후 관리 처분 인가라는 걸 받게 되면은 현재 있는 아파트는 부동산이 아니라 입주권이라는 권리의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관리 처분 인가 단계에서 입주권 상태에서 증여를 하게 된다면은 증여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한데. 네, 입주권 증여를 하시게 되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얼마만큼을 내 자녀한테 주는 거냐, 시세가 얼마가 나온다, 그러면 그 시세대로 할 거냐, 아니면은 또 권리가액대로 할 거냐 고민을 좀 하실 수가 있는데, 입주권 증여를 하게 되면 불입금, 이제 불입금이라는 것은 권리가액 포함하고 그 이후에 계약금이나 중도금 그 전체를 불입금으로 보고 거기에다가 프리미엄 상당액 이제 가산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것은 프리미엄이라는 게 정확하게 거래마다 형성이 되는 거다 보니까 얼마라고 딱 정할 수는 없겠죠. 그 과세 관청하고 납세자 간의 문제가 될 것이 이 프리미엄 가격을 얼마로 결정을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과세관청에서는 최근에 좀 금액이 크게 나온 걸 갖다가 붙이고 싶어 할 거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증여세를 적게 부담하기 위해서 작은 금액을 프리미엄으로 볼 텐데, 요거는 특정 그 재건축 단지 내에서 어느 정도 유사하게 평가된 사례를 청해서 적용을 할 겁니다. 프리미엄을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죠, 아무래도. 프리미엄을 정할 때 일반 거래가액에서 지인 간의 증여라든지 자식과 부모 간의 증여 상태에서 프리미엄이 매매가가 10억 정도였다 하면은 한 80%? 그럼 8억 정도까지는 증여세 신고를 해도 좀 안전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맞나요? 증여를 하실 때 재산 평가 금액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0억에서 20%를 낮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특수관계자 간에 증여하는 거니까 리스크가 있죠. 그 부분은 증여든 상속이 됐든 시가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항상 납세자하고 과세관청하고 충돌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시는 세무사가 있으시면 미리 사전에 충분히 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보고 가액을 결정을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 업소를 통해서 거래된 가격들도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입주권 관련돼서 증여를 한 그런 사례가 있었을까요? 국세청에서 해석을 해주는 사례들이 있죠.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증여재산 가액을 낮추고 싶은데 그 과정 중에서, 이건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일반인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요. 증여 과정에서 어떤 게 있느냐, 자녀한테 돈을 그러면은 차용증을 쓰고 빌려줘도 되느냐, 빌려줘도 되죠. 되는데 문제는 회수가 가능한 대여금이냐 하는 문제죠. 저희들이 현재 세법상 금리로 따졌을 때는 4.6%로 계산하면 한 2억 1,700까지는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줄 수는 있습니다. 2억 1,700까지는 그냥 무이자로 줄 수 있고? 빌려줄 수는 있습니다. 가족 간의 돈거래를 이제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금년에 세법상 이자율이 바뀌게 되면 금액이 약간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정도는 빌려줬다가 이자 안 받으니까 이자 소득 문제 안 생기거든요. 내 아들한테 입주권을 몽땅 증여하겠다 이러면 증여세가 엄청나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부담부 증여, 돈을 빌려주는 거, 증여 행위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동원되는 방법이 단순히 입주권을 증여하는 게 아니라 돈도 빌려주고 전세 세입자가 있으면은 보증금 부분 양도가 되는 거니까 그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오고 보증금 넘어가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증여세 얼마? 조합을 해가지고 세부담이 가장 최소화되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서 세부담이 적게 나오는 거, 그걸 찾으시면 됩니다. 사례가 있었냐고 하면은 최초화본 입주권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이 입주권은 기본적으로 이제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이 되니까 국세청의 해석도 불입금, 그러니까 원래 권리가액에다가 계약금 중도금 넣었으면 합친 거에다가 프리미엄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불입금액 플러스 프리미엄,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주권과 관련된 부분은 그 말고도 2012년도에 대표적으로 해석 사례가 국세청 재산세과에서 나온 부분인데,
평가 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 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 금액 합한 거다. 해석이 이렇게 똑같은 해석이에요. 근데 평가 기준일이 그러면은 궁금하실 수 있겠죠. 네. 평가 기준이라는 거는 이제 이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날. 중요한 날. 중요한 날. 그 날을 기준으로 하는데 증여는 특히 유의해야 될 게 앞뒤로 3개월 사이에 유사한 거래가 있었으면 그 거래가액이 시가로 간주됩니다. 그 거래가액이 시가로 간주되니까 예를 들어서 증여재산의 평가를 10억으로 해가지고 네. 근데 나하고 똑같은 평수, 똑같은 입지 조건을 갖고 있는 입주권을 3개월 사이에 13억에 증여를 했다. 시가를 13억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내가 신고한 증여세하고는 달리 3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럴 수 있나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이 거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에 재건축 중개업소에 거래 사례 가액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10억에 신고를 했는데 그 후에 거래를 뭐 7억에 했다라고 하면 또 줄여서 그거는 줄여서는 인정 안 해줍니다. 그거 너무 불공평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거는 사례 가액을 찾아가지고 이제 그 눈에 불을 켜고 이제 찾겠죠. 네. 근데 줄어든 시세가 있으면은 억울하니까 나는 전에 10억으로 증여재산 평가회가 신고했는데 누구는 똑같은 건데 7억에 했더라. 그거를 세무서에다가 뭐 일러줘야 한다 해야 되나요? 얘기를 도자기를 할 수 하게 되면 있지만 그 집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 사람이 잘못 평가한 게 돼서 네. 오히려 이제 7억과 3억 차이 나는 부분에서 오히려 이게 시세가 되니까 네. 항상 그 세금을 과세하는 입장에서는 네. 무조건 높은 걸로 간다고 올라간 생각하시면 걸로. 됩니다. 조합원의 권리 가액은 내가 인정받는 가액이잖아요. 네. 그죠? 분담금 있었잖아요. 그죠? 네네. 이 계약금 중도금은 이제 그 분담금에 관련된 부분이다. 40억을 권리 가액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네. 이제 추가 분담금이 10억이에요. 아. 그럼 그 10억에 대해서 계약금 중도금을 내겠죠? 그러면 이제 계약금 중도금 낸 게 5억이에요. 네. 그럼 권리 가액 40억에다가 추가 분담금이 있죠. 네. 추가 분담금이 그 분담금 5억 합치면 45억이 있죠. 네. 실제 거래되는 가액이 한 50억에 거래가 됐다. 그럼 5억이 추가로 프리미엄이 되겠죠. 프리미엄이다. 결국에는 가액은 50억이 되죠.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50억을 그대로 증여하는 사람은 없어요. 바보죠. 그래 되면 50억 하면은 그럼 증여세가 얼마 나오는데 아마 거의 절반 정도 나올 네. 겁니다. 그래서 바보처럼 뭐 하는 사람은 없을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 자식 간에 돈을 차용을 한다든가 네. 두 번째는 그 부담부 증여 전세 세입자가 있으면 전세 보증금을 끼고 증여를 하는 거죠. 재건축 아파트에 세입자가 전세로 끼고 네. 있다. 나는 다른 데 산다는 게 전세 주택에 많이 살고 있다. 네. 지금 재건축 아파트에는 다른 사람이 전세로 살고 있고 그럼 내가 1세대 1주택이에요. 네. 전세 보증금만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지 해당이 되면 네. 아마 양도소득세 부담이 좀 많이 줄 거예요.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만 양도가액, 취득가액 계산을 하니까 전세 보증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니까 그냥 50억을 순수하게 증여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세부담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죠. 지금 말씀드린 차용증, 부담부 증여 두 가지 외에도 조합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세법상의 조문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여러 군데를 해보시면은 좀 더 줄일 수 세부담이 있는지. 가장 적게 네. 나오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건 사전에 그렇게 하셔야지 미리 비용을 조금 들이더라도 시뮬레이션을 해놨다가 가장 좋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대로 옮기시면 되는 거죠. 무조건 세금은 미리 먼저 세무사님과 상담 후에 예. 증여를 하시든 계획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현재 입주권 증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 증여하실 경우에는 지금 세법과 관련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증여도 매매와 똑같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관리처분 인가나 떨어진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 중에 증여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예외 조항에 속한 분들만 증여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야지만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하다는 점. 투기과열 지구일 경우에 그렇죠. 그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